사람 살려 그렇게 해야 남자라고. 3년 후. 친구, 나한테 고추가 생겼어. 마르코가 수화기에 떼고 소리를 질러댄다. 월요일 아침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휴무이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오믈렛을 만들어 먹으려고 팬에 달걀을 부으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재수 없게 거시기 한 개가 딱히 얻은 것이다. 지금까지 마르코가 그것 없이 지냈다는 말은 금시초 문이다. 아니,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 내가 아는 한 마르코는 자기 물건에 삼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인물이다. 마르코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는 산수. 삼손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전부 다 말해준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락없이 매 순간 삼손이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나는 마르코의 전화를 받으면 겁부터 난다. 혹시라도 다음에 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이를테면 삼손이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꼬마 친구가 지독한 병에 감염이 되었다든가. 고추가 생겼다니까 나한테. 마르코가 또다시 말한다. 좋겠네. 그럼 꽃 2개를 달고 다니겠군. 나는 오믈렛은 나중으로 미루고 대신 커피를 빼들고 터덜터덜 거실로 가서 소파에 주저앉는다. 아이고, 이렇게 말귀가 어두워서야. 마르코가 말한다.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목소리다. 이 친구, 어디가 고장 났나? 네. 가 아빠가 된다고. 나는 너무 놀라서 커피를 반이나 엎지르고 말았다. 마야한테 반쯤 죽게 생겼다. 마야는 내가 소파를 더럽히는 걸 정말 싫어한다. 게다가 이 접이식 소파는 마야 할머니가 쓰던 것이라 마야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 다행히 마야가 병원 예약로 집에 없어 시 얼룩을 지울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아빠가 되면 되는 거지. 왜 너한테 고추가 생겨? 내가 물었다. 내 상식으로 그건 생식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아빠가 된 다음에 필요한 건 아니다. 답답한 친구 카드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나한테 아들 마르코가 아빠가 되다니 사실 놀라 자빠질 일이디.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겨우 1년 반 전이다. 둘이 아이를 얻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으랴. 무엇보다 둘은 나보다 몇 살이나 더 어렸기에 더더욱 그랬다. 두 사람은 이제 막 30대 초반에 들어섰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신들의 삶을 즐겨도 되는 때 아닌가. 이 생긴다고. 그렇게 서둘 친구의 자식 복이 마야와 나에겐 저주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다 들림없이 조만간 부모님의 압박 전화가 빗받칠 것이다. 코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아이가 생겼다며? 그런 너희도 어떻게 될지 봐야겠구나.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봐라.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좀 들어보자. 하지만 친구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 건 당연히 축하해줄 일이다.
어쨌든 나는 마르코가 오래 전부터 아이가 많은 다복한 가정을 봐라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나와는 정반대로 진짜 남자 중에 남자이다. 가족은 그에게 있어 완성된 삶의 틀에 속하는 일이었다. 이제 드디어 그의 꿈이 실현될 것 같아 보인. 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여자와의 관계가 진으로 마르코는 평생을 함께할 새로운 여자를 계속 찾아다녔다. 그리고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여자를 찾아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다. 늘 선택할 여자들이 넘쳐났던 그를 보며 나는 은근히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티에서 마르코는 타마라를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이 브라질 출신의 여인이 파티의 흥을 돋우기 위해 배꼽 춤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에 마르코와 삼손이 완전히 흘리고 만 것이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나아가 가족사가 될 예정이다. 마르코와 나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당시 나는 제6협회에서 여자 농구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가 무작정 경기장으로 와서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이었다. 때는 90년대 초 변혁의 바람이 분 직후였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스덴에서 갓 넘어온 상태였. 작센 사투리를 제대로 구사하던 터라 나는 그가 내 간이 뛰어도 일 없습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그는 여학생이 아닐 뿐더러 팀원으로 뛰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마침 협회에서 협동 트레이너를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마르코는 경험이 풍부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농구 코치로서 부수입을 올릴 기회를 그로서는 마다할 수 없었다. 그는 팀에 나봤다. 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이제 마르코는 표준 독일어를 구사하고 뿐만 아니라 타마라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은 포르투갈어도 조금씩 구사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친구 중에 가장 우직하고 믿음직하며 올곧은 친구다. 추바카의 성격을 지닌 남자. 랄까 만약 타마라가 선수를 치지 않았다면 내가 그에게 청혼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임신 소식 이후 두 사람은 하루라. 내가 우리의 결혼 입회인이 되어준다면 최고일 거야. 너라면 총각 파티도 계획할 수 있을 테고 그가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한 다음 나는 통화를 마쳤다. 마르코를 질투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결혼과 아이라 생각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묘하다. 내 입장에서 그 두 가지는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학생으로서 나중엔 한 중견 질판사에서 견습 사원으로서 나름 오랜 목마름의 여정을 겪은 뒤 나는 마침내 편집자로 일하며 쓰고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월급을 받게 되었다. 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 가능한 햇빛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야 자수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고 컨버터블
한테 마련하고 싶다. 어쨌거나 구체적이진 않아도 대충의 계획은 그렇다. 더 빨리 결혼을 원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때 마르코처럼 나에게도 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현기증이 난다. 나에게 남자란 본적으로 미심쩍은 존재다. 더군다나 남자아이는 어떻게 대하고 다루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마르코는 다르다. 그는 자기 자식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자기 기반을 마련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마르코는 정말로 용기 있는 남자이니까 얼마 전 그와 함께 영화관에 갔을 때 그는 그 점을 제대로 입증했다. 우리 앞줄에 가죽 점퍼 차림의 덩치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간식으로 배낭에 병맥주를 챙겨온 모양이었다. 맥주병을 비우고 둘 다 거나하게 취하자 영화 상영 중인데도 이리 저리 야유를 해대고 다른 관객들에게 팝콘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영화관 의자 속으로 몸을 파묻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르코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러곤 몸을 날려 앞줄로 어가더니 두 남자에게 이제 그만 주둥이 좀 다물라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그 입에 접착제를 치발라주겠다고 했다. 덧붙여 그들의 생식기도 고통스럽게 처리해주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그 후 두 덩치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마르코는 상남자나 마르코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건 지금은 정말이지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약간은 독특한 내 가정사와 관련이 있다. 나는 커피 잔을 옆에 세워놓고 다시 부엌으로 간다. 겨우 9시 반밖에 안 되었지만 아침 시간에 너무 충격을 받은 후라 일단 맥주부터 한 캔 비우고 그 다음엔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한판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내가 마르코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자문해본다. 자기 가정을 꾸리는 일이 정말로 남자의 인생에 속하는 일일까? 적어도 고전적으로 요구되는 남자의 세대 요건은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아이를 생산하는 것 아닌가? 잘 모르겠다. 집을 짓자니 재정적인 부진과 곰손이 회방을 놓는 다뿐만 아니라 이 몸은 거의 모든 나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실 나는 내가 정말로 그 요건을 감당할 만큼 어른이 되었는지 다 그리고 출산에 관한 것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하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 과연 나는 좋은 아빠가 될까? 아기의 귀를 갈아 주고 목욕도 시켜주며 육아휴직을 하는 그런 아빠가? 그런 남자인가 내가? 아이가 쓸 양말이나 모자를 손수 뜨개질하고 아이의 소화에 관해 엄청난 열변을 토하는가 하면 마술을 부리듯 즉석에서 삼성 그 버린이 메뉴를 뚝딱 만들어내는 남자들을 몇몇 알고 있긴 하다. 하지만 나의 경우엔
소근육에 운동신경이 무딘 것도 있고, 울러 뜨개질은 다칠 위험이 너무 크다. 그리고 소화에 관해서라. 면,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야는 내가 부엌에서 연출한 작품들에 매번 감동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감동이라기보다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이 실험에 대해 그냥 병적으로 매료된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가사 노동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진짜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 마야가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팀 포지션에 있는 것 같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했기 때문이다. 마야는 유치원 교사이다. 그리고 아니라 실제로 그 분야를 리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다루는 데는 전문가이다. 반대로 나는 지인 중에서 젊은 엄마들이 버둥거리는 똥싸개들을 황홀한 표정으로 나에게 건넬 때마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버거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기어 다니는 일들은 그냥 안전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는 게 더 좋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는 남자 중 자손 번식과 자녀에 대한 가사노동, 가족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즉시 기버 날뛸 남자는 아주 소수뿐이다. 마르코도 이 소수 중 한 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만간 친구끼리 맥주잔을 기울이며 그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긴 할 계획이다. 나는 자손 번식에 대해 갖는 이 행복감이 진정 그의 속마음에서 나온 감정인지 모종의 의구심이 든다. 성 회원으로만 구성된 모든 연맹이나 친목회에서 지지하는 불문율이 뭔가 여자들이 해야 할 모든 잡일을 함께하고 혹은 대신하고 또 그걸 즐기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거나 게이임에 틀림 없다. 그렇지 않은가? 아빠가 되는 건 재미있는 일이에요. 약속하죠. 이사벨 빈클바우어 잡지 뗄털은 왜 이래? 당신 취했어? 맙소사, 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빈 맥주 캔 3개. 사부모라는 뜻의 독일어.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와 칼럼 등을 실은 육아 전문 잡지와 게임 패드가 내 옆에 놓여 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마야가 소리친다. 아직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기운을 차리는 동안 마야는 맥주 캔을 치운다. 치밀어 오르는 부하를 참고 그녀가 중단발의 검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말한다. 슈테판 이제 그만 정신 좀 가. 2시도 안 됐는데 이게 뭐야. 리시지. 이런 내가 결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 나도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까지 다짜고짜 나에게 비난을 부어야 하는 일이란 말인가? 아무튼 최근 들어 그녀는 잦아도 너무 자주 짜증을 낸다. 강아지가 나오는 광고를 보면 울기 시작하. 지란나. 별것 아닌 사소한 일들에
벌컥벌컥 화를 내질 않나. 쓰레. 기를 내다 놓지 않으면 다른 여자가 있구나. 청소기를 돌리지 않으면 당신에겐 우리 관계가 아무 의미도 없나 봐. 엑스박스 게임을 좀 많이 하면 아직도 크려면 멀었군 이렇게 쏘아붙인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 그녀는 이렇게 빡빡하지 않아. 이런 행동들은 그녀의 영양 섭취와 관련된 것일지도. 아침마다 그녀는 오이와 으깬 소시지를 바른 빵 4쪽이 다 어쩌면 모른다. 코코아치를 먹는다. 나 같으면 그런 조합의 음식이 베리퍼나 오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할 것 같다. 여자의 관해자라 가토하. 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뭐가 잘못되었냐고. 면 그녀는 아예 먼저 공격을 차단해버린다. 묻기라도. 하아, 들어봐. 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나 지금 폭풍을 뚫고 나온 것 같아. 마르코 때문에. 마르코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 마야가 이마를 찡그린다. 그 친구가 아빠가 된대. 정말 좋겠다. 마야는 부하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인데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마르코는 분명히 멋진 아빠가 될 거야.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마야가 갑자기 그렇게 열광하는 걸 보고 어리둥절해 말했다. 마야는 원래 마르코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편이 아니었다. 마르코도 나와 다름없이 요리를 하면 크게 망치는 데다 청소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남자들의 눈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먹을 게 필요하면 배달 피자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그 친구, 아빠가 되는 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기는 한 건지. 윌레 아이들이니 가사 노동이니 하는 것에 관해선 전혀 감이 없는 친구잖아. 마야의 입꼬리가 실룩거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이윽고 흐느낌으로 변한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마야 진정해. 그래도 다 잘된 일이잖아. 잘되긴 뭐가 잘되었다고. 그래. 마야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한다. 슈테판, 당신같이 둔한 사람은 처음 봐. 리를 달고 다니나. 그야 당연하지. 나는 당신의 귀여운 꼬마 양이니까. 는 종종 정겨운 말투로 나를 꼬마 양이라고 부르곤 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고 으깬 소시지를 발라서 한 상 가득 아침을 차려 먹는데 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분명히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내가 왜 병원에 다녀와 다고 생각해? 그야 예방 차원에서 건강격진 받으러 간 거라며.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정말 그건 당신을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마야. 는 그 말을 한 다음 계속 흐느껴 울더니 지갑을 뒤적여 영수증종 이에 인화한 구깃구깃한 흑백 사진을 꺼낸다. 나 임신했어. 정말
정말 좋다. 원래 그녀가 임신하면 나는 그렇게 고했다. 그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고 또 앞으로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그런데 지금 내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은 온통 이것뿐. 런 제기랄 진짜로 지금 같은 때이다. 여러 도사들이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이제는 젊은 남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원치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그들에게 가족을 책임지는 일은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왜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하는 거지? 그럴 거면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내가 가진 걸 누리고 살겠어 라는 자기본위적인 관계 이해에 있다. 발터 홀슈타인 남성 연구가 마야는 내 이상형이다. 아이를 둔다면 마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다. 당연히 언젠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이야기도 즉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자매 없이 홀로 자라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외갓집에서 살았는데 널찍한 그린 디차이트 오 양식의 지대인 베르기쇠스란트의 한 비탈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은 우리 모두뿐 아니라 외증조 할머니도 함께 사실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했다. 그리고 나는 원할 때면 언제든 정원에 나가 놀 수도 있었다. 외할머니와 외증조 할머니는 나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그에 비해 외할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다. 여자들의 집안일에 관한 한 할아버지는 거의 발언권이 없었다. 맛집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사나흘. 나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자랐지만 오늘까지도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독일의 산업화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유행한 건 축 양식으로 넓은 평수의 빌라형 나세대 주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가정,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선 전혀 모른다. 이론적으로는 할아버지가 계셨지만 실제적으로 여인네들 사이에서 남자는 나 혼자였다. 이 여인들은 남자의 위치까지 점유하려고 숱하게 애를 썼지만 번번 이 세세한 지점에서 낭패를 보곤 했다. 한 번은 증조 할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볼링을 치는지 보여주시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둘 다 힘이 약했고 볼링공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던지는 건 더더군다나 역부족이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에게서 내가 배운 것은 모름지기 남자란 이러저러하면 안 된다는 것들뿐이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처럼 그래선 안 된다와 같은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여인들을 만족시키지 했던 것이다. 변기에 동안 내 어머니가
가진 또 다른 적개심의 대상은 아버지였다. 사람인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뒤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는 한 주소 불명 및 연락 두절 상태였다.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집 때문에 나에게 본이 되는 남성상을 80년대 비디오 대여점 여울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제임스 본드 고개 낫 슬로이였다. 반면 현실 세계의 남자들은 지금까지 기만하다. 반대로 마야는 내가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가정 6R 600만 불의 사나이 앰퍼샌드 유명한 리메이저스 카 스턴트맨에서 7 하드록 밴드 건즈 앤 로지즈의 전 메인 보컬 야 아버지는 한 보험회사에서 실무 담당자로 일했고 저녁이면 늘 정확한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나들이도 하고 가족 여행도 하며 지냈다. 아빠는 마야와 놀아주었고 나무를 베는 것은 물론이고 결단에 있어서도 나무 쪽 자르듯 딱 부러졌다. 토요일 밤엔 스포츠 중계를 일요일 밤엔 수사 끝 범죄 현장을 시청했다. 마야 어머니는 그동안 세무사 사무실에서 반나절 근무를 하였고 그 시간 외엔 집안을 돌보았다. 마야가 나의 가족사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자녀와 결혼, 내 집 마련, 이야기만 나오면 다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섭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나는 한 가지만은 늘 다짐해왔다. 언젠가 우리에게 정말로 자녀가 생긴다면 이제 곧 그 정말 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내가 족을 돌보겠노라고 마야가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마이에게 그녀가 자라온 집과 똑같이 완벽한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한 명 혹은 두 명의 아이가 자라기에 족한 부지를 갖춘 도시 외곽에 있는 아담한 주택을 커다란 정원도 포함해서 말이다. 레밭과 그네를 갖춘 정원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것을 감행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남자인 진짜 남자가 필요한데 내가 그런 남자가 못 된다는 것이다. 성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 남자들은 전업 남편 아니면 돈 버는 기계 슈가 데디 8 아니면 토이보 019. 하지만 막대한 자유는 막대한 불확실성도 만들어냈다. 모두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관을 정립해야 하며 남편 아니면 애인 등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행동에 대한 확신은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바버라 옹의 포커스. 나는 점심으로 소시지를 넣은 콩죽을 쑤었다. 우리 둘 다 좋아 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오늘은 둘 다 입맛이 당기지 않는다. 우리는 소형 접이 씩씩하게 앉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기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야는 분명히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러는 걸 거다. 정말 기쁜 일이야. 마침내 내가 먼저 말을 한다. 날 뿐이야. 당신이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위해선 안 돼.
당신이 좋아서 원해. 마야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길 콜론. 우리 사이엔 마땅히 아이가 있어야 한다 미. 그러고 있잖아. 슈테판 마. 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쭉 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보통 성관계 대가로 젊은 여자에게 돈이나 선물을 대주는 돈. 연하의 애인께 행동하면 그러면 뭐? 당신은 환한 대낮에 취하도록 술을 마시지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돌리기는커녕 게임기나 붙잡고 있고 말이야. 아빠가 되면 그만큼 더 책임감도 커져야 해. 당신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나 혼자 아이를 키우겠어. 나는 마야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진짜로. 그녀는 나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떠난다면 그 불쌍한 어린 것은 나와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아빠 없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가능한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한다. 슈테판,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이 아이를 함께 키울 생각이라면 앞으로 어릿광대가 아니라 진짜 남자처럼 행동하기를 바라. 잘 알았어. 나는 말한다. 말은 그랬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진짜 남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거지? 술에 취해 멍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렇다면 이제 전력을 다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업주부로 사는 남자들을 흉내 내어야 하나? 마야는 집에 꼬박꼬박 돈을 벌어 다 주고 걱정 근심 없이 지내게 해줄 돈 버는 기계 같은 남편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아버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제발 우리 아이가 딸이기만을 절절히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나 도전망이 있을 것 같다. 제발 고추만 아니길. 악몽이 따로 없다.